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지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37명을 기록하면서 0.9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관악구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강민건 PD님이 취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건 PD입니다. 네, 잠깐만요. 토론회는 아니고 토론회입니다. 네. 자, 보니까 0.9명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오늘 이야기하는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죠, 그렇죠? 그렇죠. 관악구는. 네. 굉장히 어떤 깜짝 내용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 8월 5일이죠. 관악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 의원 주관으로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저출산 문제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몇 시, 낮 시간대에 진행됐던가요? 네, 낮 시간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참석하기로는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왜 제가 이게 시간을 청취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냐면요. 이게 낮 시간대에 이루어져요. 관악구 의회에서도 토론회는 뭐 의원들 이렇게 명칭 걸고서 한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관악구 PM에서도 같이 막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구의회 이제 보통 주간 일하는 타임에 토론회가 열리는 걸 보자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그 지난해에 있었던 운영 조례인가요? 토론회 관련돼서 네네, 맞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한 첫 토론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당시 이제 관악구 의회 왕정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요. 왕정순 의원은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이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토론회이지만 9대 관악구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토론회 패널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네, 먼저 토론회 패널은 이제 사회자가 최인호 의원이 맡으셨고요. 그리고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이성경 총괄위원장,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이병관 의원, 그리고 전국학생수호연합 최지영 대표 4명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저출산 문제 이제 90년대, 00년대, 00년대, 그렇죠. 00년생. 네. 네, 00이라고 했는데 생소해요. 이렇게 생기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 있는 건 맞긴 하지만 현재 육아를 하고 있다거나 꼭 뭐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다룰 수 있는 거고 이제 청년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토론해서 청년 시각에서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래도 토론회가 전문가들의 어떤 참여들을 통해서 뭔가 공신력 있고 그리고 이제 구위에서 하는 만큼 이런 걸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한계점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그런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최인호 관악구 의원한테 토론회 이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관악구 의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 그리고 패널이 참가한 저출산 문제 해결 토론회가 제도권 내에서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왔던 답은 항상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취업이 너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만이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만이 참여를 해서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못했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패널 구성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자 이제 사실 대본상이 없긴 한데 강민걸 PD 당황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보면 이제 결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그러니까 뻔한 답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뻔한 거 나오는 거 말고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것을 좀 이야기해 보자는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이런 취지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죠. 내용적으로 분명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대안적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볼만했나요? 어떠셨어요? 사실 약간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관악구나 아니면 서울시 이런 전체적인 출산율의 그러니까 출산율의 어떤 통계적인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출산율 이야기를 봐볼게요. 그쵸. 앞서 이제 2020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37명. 근데 관악구 상황은 이보다 더 심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관악구의 이 출산율 이 수치도 토론회에서 함께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실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서울시 합계 출산율 통계를 참조하면 2020년 기준 관악구의 합계 출산율은 0.47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 모든 자치구 중 최하위권이자 유일한 0.4명대입니다. 그럼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반토막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심각한 건데 되게.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인 가구도 분명히 많은 1인 가구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평균의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가 언제부터 이 합계 출산율 최하위였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2010년만 해도 서울의 최하위는 종로구였습니다. 종로구가 당시에 0.837명이었는데요. 당시 관악구는 0.881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0.777명, 2017년에 0.662명, 2018년에 0.597명, 2019년에는 0.546명으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2020년에 0.474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관악구가 이제 40%가 203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20만 명 정도가 현재는 관악구에서 젊은 청년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젊은 청년의 비율이 처음부터 40%였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계속 높았던 지역이 관악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라면 이게 좀 의미는 있는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수치로 보이긴 하네요. 사실 0.6, 0.7 정도면은 뭐 많은 특성이 있죠. 사실 관악구가 청년은 많지만 여기에서 뭐 일만 하는 청년도 있고 잠만 자는 청년도 있고 그런 변수들을 그런 변수들 때문에 뭐 0.6, 0.7이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0.4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더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0.474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결국 이건 어찌 보자면 관악구에서 매번 말하는 그 관악구에 천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는 통계도 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의견들 꽤 나왔죠. 네, 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거의 2시간을 꽉 채운 토론회였습니다. 어우, 길다. 네, 먼저 이 한국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는 부양과 양육, 돌봄이라는 가치를 더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 양성평등 특별위원회 이병관 의원은 관악구의 저출산 해소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관악구의 슬로건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임에도 저출산 해소 정책이 2016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저출산 해소와 모순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패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비판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대 토론 반대편의 토론자가 없다라는 게 좀 약간 허점이기도 하겠네요. 지금 들어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인호 관악구 의원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래서 최인호 관악구 의원은 관악구가 차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속도를 저감시키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출산 해소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 해소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에 저출산 해소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저출산 해소 사업 예산이 적재적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되게 사실 지역에서 논란 많았거든요.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예산이 사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지 또 잘 되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뭐 좀 정리해 보실 생각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성인지에서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전달해 드리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국민의힘 안한영 관악구 의원도 뭐 한 말씀 하셨죠. 네, 사실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안한영 관악구 의원은 이렇게 토론회 말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일단 나았던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내가 느끼는 지금의 관악구는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더라. 이와 관련해서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보면은 통계 확인 정도라든지 입장 자체만 좀 확인됐지 토론에 대한 반대 뭐 구의원이 패널로 온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 부분들이 보였지만 그래도 첫 토론에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의미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민건 PD 수고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부분들도
취재를 해서 특히 이제 저출산 해소 사업 예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네네.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토론회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관악구의회에서 다음 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주무열 관악구의원이 차로스길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8월 16일에 개최합니다. 그 소식도 함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